2019년 한 소년이 말했습니다. 2020년 세계가 멈출 것입니다.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몇 달 후 세계는 정말로 멈췄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비갸 아난드. 팬데믹, 적중, 암호화폐 폭락, 적중, 금리 폭등, 적중.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년간 미국과 유럽만 분석하던 그가 갑자기 시선을 돌렸습니다. 오직 동아시아로. 중국과 일본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한국 위로는 별이 내려옵니다. 이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는 경고했습니다. 별이 오기 전 한국은 가장 깊은 어둠을 먼저 통과해야 합니다. 그 어둠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비갸 아난드, 14살의 나이에 세계를 놀라게 한 인도의 소년입니다. 그가 처음 주목받은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예언들이 하나씩 현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한창 뜨거웠을 때 그는 말했습니다. 거품이 곧 꺼집니다. 사람들은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무너졌습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제로 금리를 유지하던 시절 그는 경고했습니다. 돈의 가격이 급격히 오를 것입니다.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리는 치솟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년은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걸까요? 그 비밀은 수천 년 된 지식체계에 있습니다. 서양의 별점은 태양의 위치를 중심으로 운명을 읽습니다. 태어난 달에 따라 사람을 12가지로 나눕니다. 단순하고 직관적입니다. 베다 점성술은 완전히 다릅니다. 달의 움직임, 행성들 사이의 각도, 27개의 별자리 구역. 이 모든 것을 수학적으로 계산합니다. 마치 숙련된 뱃사람이 파도와 바람과 별을 읽어 항로를 찾듯 베다 점성술사는 하늘의 흐름을 읽어 땅의 일을 예측합니다. 아비갸 아난드는 어린 시절부터 이 고대의 방법을 배웠습니다. 산스크리트어로 된 오래된 문헌들을 공부하고 그것을 오늘날의 세계에 적용하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그런 그에게서 최근 이상한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수년간 그의 시선은 서쪽을 향했습니다. 미국의 정치, 유럽의 경제, 중동의 분쟁, 세계의 중심이라 불리는 곳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분석에서 서양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동아시아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 오직 이 세 나라만 집중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 에너지의 축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가장 중요한 일들은 동방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별들의 배치가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주의 시선이 이제 이쪽을 향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가 본 첫 번째 장면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두 거인이 쓰러집니다. 일본, 세계 세 번째 경제 대국, 기술 강국. 그러나 아비갸 아난드의 눈에 비친 일본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일본을 썩어가는 건물이라 불렀습니다. 중국, 미국과 세계 패권을 다투는 초강대국. 하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용의 심장에 금이 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미래를 이해하려면 이 두 이웃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거인들의 황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일본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깨끗한 거리, 정확한 열차, 세계적인 기업들. 겉으로 보기에 여전히 빛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아비갸 아난드는 완전히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일본은 호박 속에 갇힌 곤충과 같습니다. 아름답게 보존되어 있지만 이미 생명은 멈춘 지 오래입니다. 숫자가 이를 증명합니다. 일본의 빚은 나라 전체가 1년 동안 버는 돈의 2배가 훌쩍 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셈입니다. 젊은이들은 결혼을 미루고 아이 낳기를 포기합니다. 인구의 거의 3분의 1이 65살을 넘겼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변화에 대한 거부입니다. 대기업들은 아직도 팩스를 씁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습니다. 세계가 디지털로 달려갈 때 일본은 과거의 방식을 고집합니다. 한때 혁신의 상징이었던 나라가 이제는 변화를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비갸 아난드의 말이 가슴을 찌릅니다. 우주는 멈춤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흐르지 않는 물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떨까요?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초강대국. 세계의 공장, 무서운 속도로 성장한 용. 그러나 그 용의 몸 안에서 균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중국을 떠받치는 세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첫째는 당, 모든 것을 통제하는 정치 권력입니다.
둘째는 거대 기술 기업들, 알리바바와 텐센트 같은 회사들입니다. 셋째는 부동산과 지방 정부의 비주로 이루어진 그림자 경제입니다. 수십 년간 이 세 기둥은 서로를 지탱하며 성장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균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헝다그룹의 붕괴를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중국 전역에 완공되지 못한 아파트 단지들이 유령처럼 서 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쏟아부은 사람들이 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절망도 깊어집니다. 탕핑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냥 눕겠다는 뜻입니다. 죽도록 경쟁해도 나아지지 않는 삶에 지친 젊은이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바깥에서도 벽이 높아집니다. 홍콩에 대한 강경 조치, 위구르 지역의 인권 문제, 한때 평화롭게 일어서겠다던 나라가 이제 불안의 근원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아비갸 아난드가 본 것은 이것입니다. 용은 하늘을 나는 동안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교만해진 용에게서 하늘은 날개를 거두어 갑니다. 두 거인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쌓아 올린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그림자 아래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거인들이 쓰러질 때 그 옆에 서 있는 나라도 함께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한국 역시 지금 7가지 불길한 징조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아비갸 아난드는 한국에서 7가지 불길한 징조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회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이것을 조용한 위기의 신호라고 불렀습니다. 첫 번째, 수수께끼. 어두운 창문입니다. 서울 도심의 화려한 고층 건물들을 보십시오. 밤이 되면 불이 꺼진 채 검게 남아있는 창문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아비갸 아난드는 말합니다. 그 어둠 뒤에 곧 터져나올 비밀들이 숨어 있다고. 감춰진 비리, 조작된 장부, 어둠 속에서 자란 거짓들, 빛을 피해 숨은 것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수수께끼. 방향 없이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입니다. 한강의 다리 위를 걷는 수많은 발걸음들. 그들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아비갸 아난드의 눈에 비친 것은 목적지를 잃은 군중이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른 채 그저 움직이기만 하는 모습. 이것은 한 민족이 정체성의 나침반을 잃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수수께끼. 멈춰버린 공사 현장입니다. 전국 곳곳에 철골만 앙상하게 남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크레인은 녹슬고 콘크리트는 비바람에 씻겨내립니다. 이것은 무너진 꿈의 풍경입니다. 부모 세대는 열심히 일하면 내 집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서울의 아파트는 손이 닿지 않는 신기루가 되어버렸습니다. 평생을 일해도 살 수 없는 집. 그 절망이 저 텅 빈 공사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네 번째, 수수께끼. 기울어진 저울입니다. 한국 경제는 밖으로 물건을 파는 것에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배, 전화기. 세계가 사주지 않으면 흔들리는 구조입니다. 미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감기에 걸리고 중국이 문을 닫으면 한국은 열이 납니다. 두 강대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지만 어느 쪽에 기대기도 중립을 지키기도 어려운 처지입니다. 다섯 번째, 수수께끼. 불타는 기록들입니다. 아비갸 아난드는 경고했습니다. 누군가 과거를 지우려 합니다. 사라지는 문서들, 조작되는 기록들, 진실을 덮으려는 손길들. 그러나 우주의 기억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감춰진 것은 때가 되면 반드시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5가지 징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2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2가지는 더욱 깊은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징조들은 단순히 사회의 병폐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라 전체를 마비시키고 있는 더 큰 문제의 증상입니다. 그 마비의 실체가 무엇인지 이제 들여다볼 때가 되었습니다. 6번째, 수수께끼. 텅 빈 관청입니다. 정부 청사의 불은 켜져 있습니다. 회의는 열리고 서류는 오갑니다. 그러나 아비갸 아난드는 그곳에서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건물은 작동하지만 살아있지 않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저출산, 고령화, 청년 실업, 치솟는 집값. 문제들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책임지기 싫어서입니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미루고 올해에서 내년으로 넘깁니다. 환자가 쓰러져 있는데
의사들은 누가 먼저 손을 댈지 눈치만 보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것이 6번째 징조입니다. 움직이지만 살아있지 않은 나라. 숨은 쉬지만 걷지 못하는 몸. 7번째, 수수께끼. 기억을 잃어가는 젊은이들입니다. 이것이 가장 가슴 아픈 징조입니다. 한국의 청년들은 스스로를 N포 세대라 부릅니다. 연애를 포기합니다. 결혼을 포기합니다. 아이 낳기를 포기합니다. 내 집 마련을 포기합니다. 포기의 목록은 계속 늘어납니다. 꿈을 접고 희망을 내려놓고 결국 미래 그 자체를 손에서 놓아버립니다. 아비게 아난드는 이것을 집단적 기억 상실이라 불렀습니다. 현실이 너무 아프면 사람은 기억을 지워버리는 쪽을 택합니다. 과거의 상처도 미래에 대한 기대도 모두 잊고 오늘 하루만 겨우 버팁니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세대 전체가 이 상태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흐름의 역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강은 서쪽으로 흘러 바다에 닿습니다. 그러나 아비게 아난드가 본 것은 거꾸로 흐르는 강이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한국의 인재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최고의 두뇌들이 실리콘밸리로, 월스트리트로, 상하이로 떠납니다. 돈도 함께 흘러나갑니다. 동시에 바깥에서 무언가 밀려 들어옵니다. 한류가 세계를 휩쓸었지만 정작 한국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점점 잊어가고 있습니다. 전통과 현대 사이에서, 동양과 서양 사이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하고 표류합니다. 안에서는 비워지고 밖에서는 흔들립니다. 7가지 징조가 모두 드러났습니다. 어두운 창문, 방향 없는 군중, 멈춘 공사장, 기울어진 저울, 불타는 기록, 텅 빈 관청, 그리고 기억을 잃은 세대. 이 모든 것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닥입니다. 그러나 아비게 아난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닥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았습니다. 나라가 가장 깊은 곳까지 떨어졌을 때 모든 것을 바꾸는 사건이 찾아옵니다. 그는 그것을 대정전이라 불렀습니다. 대정전. 아비게 아난드가 본 가장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어느 날 불이 꺼집니다. 도시 전체가 어둠에 잠깁니다. 신호등이 멈추고 화면들이 꺼지고 익숙했던 모든 것이 작동을 멈춥니다. 이것이 실제로 전력이 끊기는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는 것을 상징하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명확합니다. 낡은 것이 완전히 멈추어야 새로운 것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아비게 아난드는 이것을 재앙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정화라고 불렀습니다. 수십 년간 쌓여온 썩은 것들, 작동하는 척하며 작동하지 않던 것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쫓아가던 것들. 이 모든 것이 어둠 속에서 마침내 드러납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비로소 별빛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어둠 속에서 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물입니다. 거대한 물. 중국 대륙에 홍수가 밀려옵니다. 마을이 잠기고 집이 떠내려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물속에서 손을 흔듭니다. 그때 작은 배 하나가 나타납니다. 뱃머리에 펄럭이는 깃발, 태극기입니다. 한국인들이 중국인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상처가 있습니다. 정치적 갈등이 있습니다. 경제적 경쟁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넘어 물에 빠진 이웃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군함이 아닙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오직 구하려는 손길뿐입니다. 아비게 아난드는 이 순간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힘이 아닌 것이 세상을 바꿉니다. 총이 아닌 것이 마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구조된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중국인들이 울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위대한 부흥을 외쳤던 나라, 세계의 중심이 되겠다고 으름장을 놓던 나라, 그 나라 사람들이 작은 이웃의 손길 앞에서 고개를 숙입니다. 아비게 아난드는 이것을 용의 눈물이라 불렀습니다. 교만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힘으로 얻지 못한 것을 자비가 얻어내는 순간입니다. 이 장면이 왜 중요할까요? 이것은 지정학의 판도를 영원히 바꾸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군사력으로, 경제력으로 아무리 밀어붙여도 얻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진심입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의 마음을 얻을 때 그것은 어떤 전쟁의 승리보다 강력합니다. 한국은 이 순간을 통해 새로운 종류의 지도자가 됩니다. 총을 든 지도자가 아니라 손을 내민 지도자, 그리고 이 자비의 행동이 하늘의 문을 엽니다. 인류가 좀처럼 보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려 합니다. 하늘이 열립니다.
아비게아 아난드가 본 마지막 장면입니다. 한반도 위로 무언가 내려옵니다. 빛입니다. 에너지입니다. 수천 년에 한 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는 이 순간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오래전 한 아이가 태어났을 때 동방에서 별이 떠올랐습니다.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한 사람이 눈을 떴을 때 세상의 기운이 바뀌었습니다. 그와 같은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나려 합니다. 문자 그대로 하늘이 갈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의식의 전환입니다. 에너지의 변화입니다. 닫혀있던 가능성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아비게아 아난드는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입니다. 기존 정치판의 부패와 무능에 지친 사람들 앞에 진정한 비전을 가진 인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결코 앞에 설 수 없었던 사람.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 민심이 그를 부르게 됩니다. 둘째, 스스로 일어나는 민중의 힘입니다. 촛불처럼 시작해서 들불처럼 번지는 움직임. 위에서 아래로가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솟구치는 변화. 각자의 자리에서 시작된 작은 불꽃들이 모여 나라 전체를 밝힐 수 있습니다. 셋째, 기술의 도약입니다. 한국인의 창의력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발명. 분열된 것을 하나로 잇고 막혀있던 것을 뚫어버리는 혁신. 이것이 새 시대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지도자가 민심을 모으고 기술이 그것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비게아 아난드는 경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18개월이 고비입니다. 낡은 것들이 가만히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희망이 싹틀 때마다 그것을 꺾으려는 손길이 있을 것입니다. 거짓 정보가 퍼지고 있지도 않은 일이 만들어지고 분열을 부추기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입니다. 새벽 직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가장 거센 저항이 일어납니다. 깨어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서로 손잡는 연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아비게아 아난드는 두 갈래 길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굴복의 길입니다. 두려움에 무릎 꿇고 강대국 사이에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다 결국 어느 한쪽에 삼켜지는 것입니다. 이 길을 가면 한국이라는 이름은 남아도 한국의 영혼은 사라집니다. 다른 하나는 개혁의 길입니다. 아픈 현실을 똑바로 보고 뿌리 깊은 문제들과 정면으로 맞서고 고통스럽더라도 스스로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 길은 험합니다. 그러나 이 길의 끝에는 아시아의 정신적 등대로 우뚝 선 한국이 있습니다. 어떤 길을 갈 것인지 그것은 정치인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벌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하는 것입니다. 아비게아 아난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미래는 인간의 의식에 반응하는 살아있는 가능성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미래는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선택에, 여러분의 행동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아비게아 아난드의 예언을 바탕으로 한 교육적 콘텐츠입니다. 이 내용은 두려움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변화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자는 취지로 제작되었습니다. 예언은 확정된 미래가 아니라 하나의 가능성이며 우리 각자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스스로의 삶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